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1일자, 2023년의 마지막 날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고요. 볼라틸리티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26일, 27일, 28일, 29일 이렇게 4일 동안 이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였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계속 걸쳐 있는 상황이죠. 특별히 이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 작은 영역에서의 움직임을 보려면 일단 트렌드 라인을 그려봤고요. 이미 22일에 걸쳤었다가 26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돌파가 됐다고 봐서 이 위쪽으로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하고 이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 여기 이 사이에서 위쪽을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트레이딩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빠져서 22일에 됐던 이 종가 정도에서 1월 2일 트레이딩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반은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트레이닝의 입장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꼭지점에서 위쪽으로 돌파가 됐고, 그 돌파가 된 상황에서 여기 있는 컨펌이 되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 되고 컨펌이 되는 얘가 이렇구나. 그래서 이 업 트렌드 라인이 생겨서 이 업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퀴디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도지가 거의 4개가 연달아서 난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 트레이딩은 이 레인지 안에서 일단 결정이 되겠고요. 지난주랑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22일 종가의 영역에서 다시 시작해서 여기서 어디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가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딱히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음 애플 볼게요. 네,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랑 다르게 의미 있는 다운 트렌드가 벌어졌죠. 이미 22일에 이렇게 다운 트렌드가 컨펌이 되면서 이게 걸쳐 있다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걸쳐 있는 상황에서 26일에 이 업 트렌드 라인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으로 형성된 이 업 채널이라고 해야 되겠죠. 업 채널, 패러렐은 아닙니다. 업 채널을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고점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질 것이냐, 그래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22일까지는 그래도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쳤지만 26일날 컨펌, 그리고 더 빠져서 내려와서 190.69 라인까지 닿나 싶었지만 다시 반등을 해서 28일에 194.48 라인에 닿았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받고 더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서 새로 만든 다운 트렌드 라인은 닿지 못하고 다시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주 정도 다운 트렌드를 보였고, 이 4일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운 트렌드가 컨펌이 돼서 여기서 이어져서 이 레인지 안쪽에서는 그 전주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서 빠져서 형성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22일 종가와 더 밑으로 빠져서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랑은 다르게 더 내려오는 방향으로 더 무게를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3일 동안 빠져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번 주 트레이딩, 크리스마스 이후에 트레이딩 주를 맞았기 때문에
1월 2일에도 계속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꼭지점, 이 안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더 쭉쭉 빠져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이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이던 요 파란색 라인 있죠? 그리고 요 그 그린 라인, 이 두 개의 강력한, 여기에서 쉬었다 갔었던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프라이스 레벨을 만나서 더 쭉쭉 빠져서 내려오지는 않고 여기서 일단 쉬어가면서 간을 보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은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은 지난주까지 계속 쭉쭉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유지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26일에 다시 고점을 만들고, 로컬 고점이죠. 로컬 고점 만들고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화, 수, 목은 빠져서 내려와서 일단은 여기서는 방향을 바꾼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트렌드 라인 그려줄 필요는 따로 없어 보이고요. 이 트렌드 라인은 쓸데없으니까 일단 지워줄게요. 예, 지우고, 밑에서 올라오는 건 의미 있죠. 이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에서 걸쳐 있죠. 신고점 만들었지만 이 신고점이 신고점대로 로컬 신고점입니다. 로컬 신고점대로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이게 프라이스 레벨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 했고, 22일 종가를 훨씬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4일 동안의 트레이딩 의미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 29일에 바가 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지 만든 상황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내려오는 거 60에서 70%, 올라가는 거 뭐 30에서 40% 정도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장은 무겁게 시작을 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테크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좀 남겨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일에는 여기 신고점 있는 여기에 뭐 새로 그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려놓을까요? 초록색으로 하나 그려놓죠. 초록색 두껍게, 그리고 14268이네요. 요거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하고 여기 있는 138 요 레인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쭉쭉 한꺼번에 빠져내려올 만큼의 어떤 큰 매크로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사이에서 일단 다음 주 장이 벌어지지 않을까 보고, 더 빠져 내려온다면 이 트렌드 라인, 이 프라이스 레벨을 뚫고 내려온다면 중간에 뭐 특히 걸릴 만한 어떤 프라이스 레벨이 없어서 이 138 라인이 돌파된다면 133.74까지 훅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여기서 이렇게 뭐 만들어진 트렌드, 뭐 프라이스 채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에서 올라가는 선, 뭐 여기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왜 안 없어지네요. 일단 여기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 라인 뭐 이런 것들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아니네요. 레이를 선택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이나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려놓고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 영역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있고요. 그려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정도 트렌드 라인이나 이런 트렌드 라인 정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지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의미가 있네요. 그죠?
141.22고요. 얘는 138.56이네요. 왜 여기 이 포인트를 안 하고 이 포인트를 했냐면 이 포인트보다는 이 포인트가 좀 더 강한 다운 트렌드를 반영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니들이 길지만 여기서 니들이 훅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확 빠져서 다시 내려가는 내려가는 모멘텀을 보고서 얘보다는 얘에 더 무게중심을 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빠져 내려오면은 하늘색 치고 내려오면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에 뭐 눈에 띄는 프라이스 레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리고 그게 뭐 여기에 있는 이 점들하고 또 만나죠. 여기에서 이쯤에서.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이 아니라 1월 2일 날 여기에서 급락하는 무슨 장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1일은 없으니까 지금 여기 1월 1일이라고 표시되는데 이게 1월 2일이라고 보면 2일, 3일 뭐 이렇게 내려와서 2일, 3일 내려와서 이게 돌파가 되면은 이 정도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글은 그 정도로, 알파벳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는 지난번에 그려드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1에 해당되는 이 연두색 프라이스 레벨, 이 연두색 프라이스 레벨이 여기서 지지받고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정도로 해서 이 중간쯤에서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진 거였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패러렐하게 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패러렐 라인을 그려서 보면 지난주 뭐 이 정도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이거 지금 각도를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난주 22일까지에 올라갔었던 요게 또 이 각도랑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각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건 지울 겁니다. 패러렐 채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과 이 각도가 맞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움직임, 뭐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올라가는 이 각도도 지금 그거 맞춰서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바디의 종가나 시가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4일 동안은 요 올라가는 흐름 따라서 그냥 움직였을 뿐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참고 삼아서 트렌드 표시를 해주면 여기서 이게 아니네요. 엉뚱한 거를 레이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각도가 있다 정도로 보시고 이 패러렐 채널은 지우는 걸로. 얘가 아니라 얘죠. 패러렐 채널 일단 지울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 각도와 맞는 이 각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 정도였고, 그래서 금요일에는 쭉 다시 한번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죠. 음봉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5음봉을 볼까요? 어떤 식이었는지. 이렇게 한번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요일은. 그래서 그렇게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00까지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트레이딩 데이에도 500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연두색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지지받아서.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있고, 한번
세 번 트라이를 해서 500을 못 뚫었죠. 뭐 이렇게 뚫기는 뚫었는데 그 500 유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정도에 가면 이제 500은 뚫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번 정도 트라이 했는데도 안 되면 밀려 내려가기가 쉬운데 3번 트라이 했는데도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4번 정도에서는 이제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00을 허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500을 한 번 더 넘으면 여기 스톱 짧게 잡고 지금 현재 고점이 여기서 지금 505.48이었고요. 얘도 504.33이니까 505.48일 여기에서 한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한 505 정도? 505.48이니까 506 정도로 조금 잡고 500이 넘으면 롱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트레이더라면. 근데 물론 이것만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매크로도 좀 보면서 상황을 보시고 여기에다가 뭐 스톱 오더 같은 거 걸어 놓으시면 올라갈 때 500 넘으면 500 넘은 데서 여기 502.66 정도라고 봐야겠죠. 502.66에서 스톱 오더 걸어 놓고 짧게 스톱 하나 더 걸어 놓으시면 이게 올라가는 포지션에서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건 그냥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트라이에서는 500 이상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저는 아직도 500은 오버라고 보지만 시장은 저의 뷰랑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크만 보면 이제는 한 번쯤 500 이상 가서 유지될 확률이 있다. 테크상만 놓고 보면 뭐 저는 펀더멘탈리 500 이상은 무리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테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난 어제 동영상 보셨으면은 어제 동영상에서 비트코인의 61.8 라인을 이제 지우면서 이렇게 라인을 그거에 맞춰서 프라이스 레벨을 하나 새로 그린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도 이제는 두 개의 패러렐 채널을 하이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하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다시 이 파란색과 이 파란색 라인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냐라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이 상한선이 뚫리면 그때는 이제 레인지 무브가 더 이상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레인지 무브에서는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 각도 그리고 이 각도 올라가는 건 이 각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각도 유지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준 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여기서 처음에 그렸었죠. 근데 깨졌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수정을 했죠. 그런데 또 깨지죠. 수정을 했죠. 또 깨졌죠. 여기서 수정을 했더니 또 깨졌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거에 마지막 날은 이렇게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리퀴디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 4개의 바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나 이런 포인트들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이 트렌드 라인도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은 지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은 안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엔비디아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도 이렇게 굉장히 그 11월부터 꾸준히 이렇게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꾸준히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여길 뚫고 올라가고 심지어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도 뚫고 올라갔고 여기에서 18, 19, 20일 날 했었던 여기도 이 각도도 맞아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22일에 그 전주 수요일 날 쭉 빠졌다가 20일에 다시 여기까지 이제 회복을 하나 봤었지만 26, 7, 8, 9는 이 정도로 뭐 여기 금요일 날 떨어진 거에도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안쪽으로 들어왔고 중요한 건 이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빠져 내려왔다는 거죠. 아직 걸쳐 있어서 브레이킹 컨펌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일 동안의 움직임에 마지막에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와서 다음 주 시작은 1월 2일 트레이딩 데이에서 2024년 첫 트레이딩 데이에서는 이 아래쪽에서 시작할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이 밑에 굉장히 강한 업트렌드 라인과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다고 보면 뭐 쉽게 훅훅 빠져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 그래서 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146.57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깨지고 내려오느냐, 그래서 이렇게 깨지고 내려오면은 여기에서도 뭐 딱히 눈에 띄는 이 정도, 여기 이 정도의 프라이스 레벨이 있고 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왜냐면 여기서 많이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 정도는 여기에서도 한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파란색 라인이 여러 번 여기서도 작용했고 여기서도 작용했기 때문에 이 파란색 라인도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뭐 굉장히 오래된 거죠. 여기 이렇게 뭐 별거 아닌 두 점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계속 작용을 했었던 트렌드 라인이 아직 살아 있어서 하나, 둘, 여기 있는 거 요거 셋, 그려 놓을까요? 그냥 안 떨어지면 딱히 필요하지도 않긴 한데 몇이죠? 143.63? 63이죠. 63. 3으로 하고 색깔은 그냥 오렌지색 정도로 표시를 해놓고, 그래서 이게 깨져서 내려오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야 뭐 여기 있는 밑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그 평행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과 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이 정도, 그리고 뭐 그 안쪽 그 뭐 일단 여기까지 다 하니까 이 포인트는 어떤 프라이스 레벨로서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로컬 신고점일 뿐이지 뭐 역사상 신고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다른 이전에 있었던 거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오히려 얘는 이 로컬 고점이지만 이 밑에서 오는 이 프라이스 채널과 트렌드 라인보다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니들도 길고,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있었고 여기까지 닿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진 저항선의 역할을 가졌다면 얘가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 이 프라이스 채널 상한선과 이 트렌드 라인 이 두 개가 이렇게 지지 저항으로 생기면서 그 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뭐 얘는 큰 의미가 당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길이 가가지고 여기 이 두 개의 영역에서 벗어난 뭐 이때쯤에 아직도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를 어떤 저항선으로서 이렇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면, 그것도 한 이쯤에서부터 내려온다면 여기에서는 지지선 저항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과 이 프라이스 채널 상한선 이 두 개의 라인이 멀쩡히 살아있는 한 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 영역에서 일단은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여기 있는 그 255.16 라인에 계속 걸쳐 있었죠. 그래서 26일에도 걸쳐 있었지만 상해 뉴스로 뭐 27일 날 조금 올라가는 듯 했고 그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264.21 여기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고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서 멈췄다고 보고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255.16 여기 뚫지 못하고 바로 빠져서 내려와서 더 내려왔습니다. 뭐 제가 페이스북이었나요? 페이스북에다가 또 살짝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테슬라는 자기네들 뉴스 나오고 그걸로 올렸다가 다시 빠지고 또 이때쯤이면 뉴스 나오겠네 싶으면 그때 또 뉴스 나와서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지금 이런 거를 반복하는 중이죠. 여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공장 모델 Y 얘기 나와서 그게 굉장히 호재인 것처럼 언론에서는 막 나왔는데 실제로 움직임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4일 동안 그 움직임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테슬라는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시겠지만 뭐 테슬라 좀 다르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소유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 따진다고 해도 22일 날 종가가 여기쯤이었으니까 22일 날 종가 맞춰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를 안 두고 싶다면 굳이.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해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상하이 공장 뉴스, 상하이 그 슈퍼팩토리 공장 뉴스가 아직 시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20일 여기에서부터 보시면서 22일 날 종가가 뭐였죠? 252.54에서 정말 그 시리어스 트레이더들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상승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 이 4일 동안 움직임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다시 더 빠져내려오는 하락 국면을 지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 확률도 있고요. 그래봤자 이 7슬라와 8슬라 라인 사이에서 계속 그 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7슬라, 8슬라 라인을 벗어나는 포인트가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테슬라의 그 주식의 가격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인트가 깨진 8슬라 라인이 깨지면 일단 당분간은 또 그 위쪽에서 장이 이루어진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밑에서 빠져서 7슬라 라인이 깨져서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또 한동안 6슬라, 7슬라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주식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그룹핑이 다르죠. 이렇게 갭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들이랑 같이 묶어서 분석을 하시지 말고 테슬라는 그냥 테슬라 주식이 움직였었던 이전 패턴 그런 걸로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갭 있죠. 여기 갭 있고 여기도 갭 있고 갭 있고 갭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갭으로 올라갈 때마다 무슨 뉴스 하나 터트려주고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있다가 또 뉴스 하나 터지면 내려가고 뉴스 하나 터지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뭐 리콜 얘기가 나와도 별로 딱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 회사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물론 회사에서 발표를 하긴 하죠, 당연히 리콜. 근데 이제 그것은 회사에서 뭔가 기획해서 만들어낸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하이 팩토리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거 회사의 좋은 이야기 이런 거 할 때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셔서 테슬라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죠. 이 말씀드린 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왜 맨날 테슬라 안 좋게 얘기하냐라고 하시는데 뭐 전 테슬라에 대해서 딱히 감정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뭐 제가 페북에도 썼지만 싫어요 눌러주신 분이 굉장히 저는 테슬라밋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더 장황하게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만 딱 떠올리셔야 할 게 뭐였다? 각도, 기울기, 일정하다, 뭐 이런 거 키워드가 되겠죠. 요거 일단 지울게요.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역시나 지난 4일 동안도 요거 따라 올라갔습니다. 요 각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거는 이 올라가는 요 프라이스 채널 하한선은 뚫었지만 전 고점이었겠죠. 353.83. 예, 요거는 요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에 뚫고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장을 마감을 해서 350을 넘겼네요. 2023년에 결국. 물론 그 전에 2021년에는 더 높을 때도 있었지만 언제죠? 2022년부터 시작되는 그 300 이하의 이 장이 꾸준히 2023년에는 심지어 100대까지 갔었죠. 122대쯤이었는데 125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메타는 다시 300을 회복하고 350도 회복을 한 상태에서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굉장히 그 성적이 좋았었던 그런 한 해였고요. 그리고 그 각도가 신기하게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잘 됐다. 그래서 아직도 이 각도는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전고점 2021년 전고점이 이게 역사상 전고점이죠. 역사상 고점을 향해서 그게 무엇이냐면 384.33을 향해서 이제 2024년에도 다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지지받아서 다음 주 1월 2일에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채널의 하한선, 요 하한선을 과연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뭐 내려온다고 해도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트렌드 라인 따라 올라간 거죠. 이 트렌드 라인이 유지가 돼서 이 트렌드 라인이 또 지지선 작용할 수 있고 여기는 343.98 라인도 있고 해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테크상으로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걸로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메타는 각도만 잘 생각을 하시고 당분간은 물론 이 각도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새로 그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내려오는 뭐 다운 트렌드 라인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위쪽을 연결하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려면 또 만들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만 잘 생각을 하시고 내려올 때 뭐 지지선 확실하게 챙기시고 그러다 보면은 메타는 당분간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느낌이에요. 그냥 제 느낌. 하지만 각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메타는 이 정도로 하고 이번 2023년의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제 동영상 많이 봐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4년 새해에도 프로피터블 트레이딩 하시고 부자 되시고 내년에도 지금까지처럼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